그 저기 수학의 중요성은 바빌론 아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시절에 이제 여러 수학자,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 발전을 했다가 한동안 더 이상의 비약적인 발전은 없었죠. 그러니까 전해지긴 했으나, 그러니까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아라비아, 중국, 중국은 좀 약간 독립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16세기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결국은 이제 뉴턴, 라이프니츠가 그 천체 운동을 기술하는 수학적 방법을 발명을 해내죠. 그게 이제 벡터 캘큘러스고, 이때부터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그 뉴턴, 라이프니츠가 해놓은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벡터 캘큘러스 부분은 그렇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대체적인 오버뷰고요, 개괄이고, 이제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맛배기만 해야 되겠네. 자, 오늘 이제부터 해야 될 내용이 자 이제 챕터 4가 되겠고, 4장. 4장이 이제 뭐냐면은 영어로는 partial differentiation, 우리말로는 편이라는 게 부분이란 뜻이죠. 편미분, 미분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미분에 대해서 약간 잠깐만 1분간만 리뷰를 하면, 여러분은 미분한다, 적분한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기본적으로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변화의 비율이에요. 변화의 비율인데, 뭐하고 변화하느냐? 변화를 하는 게 하나만 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두 가지가 변할 때, 서로 다른 게 변할 때 그 변화의 상대비예요. 상대비인데, 예를 들면은 그 시간이 1초만큼 흘렀는데 내 차가 1km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그 변화율이 있죠. 그 변화율이 1km per sec. 차가 1km를 초속으로 하면 너무 빠르구나. 마하 3이니까 100m라고 합시다. 1초에 100m.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스피드죠. 속력. 흔히 속도라고 부르는 스피드고, 그 스피드가 일종의 레이셔. 예를 들면은 스피드라고 하는 놈이 뭐하고 뭐의 비율이냐면은 거리의 변화하고 길이의 변화. 거리의 변화 말이 이상한. 거리가 이미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길이의 변화하고 시간의 변화의 비율이죠. 그걸 우리가 속도라고 부르는 거고, 속도, 가속도 이런 이야기는 난 일반 물리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이거를 변화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1초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 시간의 변화라는 기준을 이걸 1초로 할 거냐, 1시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0.5초로 할 거냐, 1분으로 할 거냐, 이거는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1시간 걸려서 여기 집에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무등산 언저리로 돌아서 다시 집에 왔다. 그러면은
길이의 변화가 0이잖아요. 응? 이제 제자리로 왔으니까. 물론 지구가 이동했다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지지만, 그런데 시간이 1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스피드가 0인 거예요. 평균 속도가 0인 거죠. 평균 속도가 0인 거지. 스피드가 0이었던 게 아니잖아요. 차가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자, 뭐 스피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때 시간의 변화를 무한히 작은 값으로 이거를 0으로 보내는 리밋, 극한을 취하는 거를 우리가 스피드로 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짧게 하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0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지 그냥 x, y 좌표계를 생각합시다. 평면상에 x, y 좌표계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 x하고 y가 뭐냐 하는 거는 뭐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건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으냐. x축이 시간일 수도 있고 x축이 그냥 길이일 수도 있고 y축이 뭐 길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구일 수도 있고 뭐 시간에 따른 바이러스의 개수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 밀도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y라고 하는 축이 있고 여기에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임의의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해 갖고 뭐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그리지 말고 좀 쉽게 그리자.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y는 fx라고 하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미분이라고 하는 건 여기 x축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델타 x만큼 이동했을 때 y축으로는 그거에 해당하는 y축으로는 얼마나 이동했을 것이냐 하는 거죠. 델타 y만큼 되죠. 또는 이제 델타 f라고 씁시다. 펑션의 변화니까.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길이의 변화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f고요. 이 값은 이쪽에다 쓰자. 이 값은 뭐 이렇게도 쓸 수도 있는데 델타 x분의 여기가 이제 좌표를 쓰면은 여기 원래 값이 여기를 x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죠. 이 값이 펑션이 원래 fx에서 x의 위치에서 x 플러스 델타 x만큼 갔을 때 펑션 값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변화율이고 변화의 비율이고 이거를 기호를 이렇게 쓰는데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은 이게 바로 미분이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쓰기는 뭐 dx분의 df라고 쓰기도 하고 이제 가장 캐노닉 표준적인 방법은 df 나누기 dx 이렇게 쓰는 거고 또는 이거를 표현을 하기를 f 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하고 시간에 대한 미분일 때는 이제 좀 약간 이번에는 f 대신에 x를 쓰는데 dx분의 dt인데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 이거를 뭐 x의 도트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길이가 얼마나 변했느냐 하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미분이고 델타 t가 0으로 변했을 때의 시간과 길이의 변화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식.
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인데 결국은 여기 델타 x 값을 여기서 표시한 델타 x 값을 굉장히 줄이면 이거를 계속 줄이면 델타 f 값도 같이 줄겠죠. 이것도 쭉 줄이게 될 테고 그럼 이 비율은 결국 뭐가 돼요? 이 비율은 사실은 요점에서의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가 바로 F'이라고도 쓰고 F 다시 dx분의 df라고도 쓰는 거죠. 그 다음 정의에 의해서 바로 요 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미분의 정의예요. 이 미분 값은 물리학에서 속도, 가속도, 뭐 기타 변화율, 뭐 전류가 사실은 전하의 흐름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항상 등장을 하게 되는 값입니다. 이게 이제 미분인데, 그러니까 요걸로 끝나면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고등학교 미분이 되는 거고, 이제 지금부터 다룰 거는 요거는 제가 좀 밑에서 다뤄요. 얘는 나중에 다룰 거니까 잘라 치워놓고 다 페이지 넘기고 자 이제부터 다룰 거는 이제 파셜 게 아니고 일단 됐고 지금부터 다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게 편미분이에요. 편미분. 영어로 partial differentiation 또는 뭐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될 텐데 partial differentiation 또는 뭐 partial derivative다 뭐 조금씩 뜻이 다르긴 하는데 differentiation 미분을 하는 행위고 derivative는 미분치 뭐 이런 뜻인데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또는 뭐 차원이 디멘전이 두 개 이상인 거고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높이를 그 위치 함수로 표시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위치라고 하는 거는 x, y 좌표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이런 이제 등고선들이 나오잖아요. 이 등고선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이렇게 놓고 여기가 뭐 1000m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그다음에는 900이고 그다음엔 뭐 800이고 그다음에 700이고 기타 등등.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등고선 개념은 알 테니까. 첫 번째는 이걸 잘 보고 있으면은 이게 등고선과 등고선 사이가 이거 너무 이제 밋밋하게 그려놨는데 등고선과 등고선 사이가 넓은 곳은 이쪽으로는 완만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다른 색으로 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완만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그 가파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가파른 지역이고 여기 이제 완만한 지역이 이제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분에도 방향성이 있다는 뜻이죠. 경사라고 하는 게 결국 미분이죠. 기울기가 미분이니까 근데 이제 기울기가 지금 하나가 아닌 거죠. 이 상황은 기울기가 하나가 아니고 따라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미분치가 몇 개가 있겠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무수히 많을, 방향이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 높이는 이제 산의 높이를 산의 높이라고 칩시다. 산의 높이를 우리가 f라는 함수로 쓰고요. z라고 합시다. z라고 하는데 이놈이 f의 어떤 뭐의 함수인데 그 위치 함수죠. 위치는 사실은 x, y 좌표 두 개가 있죠. 자, 이 한 펑션을 표시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점의 위치가 여기 위치가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 위치에서의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라는 것도 사실은 방향마다 돌아가면서 다 다르지만은 기울기에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하나는 뭐냐면은 x 방향의 기울기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x축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보는 기울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y축으로 향하는 기울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걸 우리가 각각의 그 기울기를, 그러니까 미분치죠. 미분치라고 하는 놈은 이게 x쪽 방향에 이제 f가 변하는데 델타 f가 델타 x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델타 y에 델타 f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값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기울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그림에서 그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놈, 이놈이 바로 이거에 해당하죠. 이때 기울기가,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점에서 요 지점에서 이제 기울기를 봤을 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요 값은 그 델타 x분의 델타 f이긴 한데 y 값이 어떻게 돼요? y 값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f가 아니라 잠깐 처리하고, 이게 y 값은 고정,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여기서 주황색 라인으로 그려진 그 이거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반대로가 아니라 x를 고정시키고 y 방향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쪽 방향 기울기를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이 델타 y분은 델타 f인데 이 값이 요 노란색으로 그려진 게, 그렇죠? 요거는 이제 x를 고정시키는 거죠. x를 고정하는데, 근데 y도 그렇고 x에 대한 미분도 그렇고 y에 대한 미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은 미분이니까 역시 리미트를 취해야 되는 거고, 델타 y를 0으로 보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리미트를 취해야 되는 거죠.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이만큼 이동시키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걸 우리가 표현을 그냥
이거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보통 미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기분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 partial derivative, partial round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이게 정의예요. 이거의 정의고, 이게 이건 어떻게 쓰겠어요? y에 대한 미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겠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식의 이런 기호법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뭐 항상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기호법이기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포멀하게 써보면, 공식적으로 써보면은, 자, 그래서 정리하면 미분치라고 하는 거, 파셜 그 편미분이라고 하는 놈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x에 대한 편미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건 뭐냐면은 리미트를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서 이 함수의 변화율을 구하는 건데, 델타 x분의 f의 델타 f라고 썼죠. 근데 여기서 y를 고정시킨다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다시 쓰면 델타 x는 0으로 보내고, 좀 크게 해놓고 델타 x분의 f에, 여기 원래 fxy에서 fx는 x 플러스 델타 x만큼 이동을 했고 y는 그대로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 관계를 이해를 하면은 편미분의 정의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y도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y도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좋은 점이 이거예요. 비슷한 걸 또 안 써도 되니까, 여기에 x 대신에 y가 들어오고, 글자가 많으면 y가 들어오고 y를 고정하는 게 아니고 x를 고정해 다 지우고, 이것도 지워야 되고, 일단은 이건 놔둬도 되는데, 이것도 지워야 되고. 그래서 여기 y가 그러니까 x를 고정시키는 거고, y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델타 y가 0으로 할 때 x를 고정시킨다고 했으니까 여기 x는 놔두고 y 플러스 델타 y를 델타 y로 나눠줄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두 번 미분하고 이런 거 알잖아요. 두 번 미분도 물론 가능하죠. 두 번 미분도 한 번 미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f라고 하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한 번 편미분을 했어요. 근데 얘를 편미분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한 번 앞에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그쵸? 이거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이걸 이제 그냥 미분과 마찬가지로 제곱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또는 y도 마찬가지고요. y에 대한 편미분치를 또 다시 y에 미분할 수도 있고, 이건 역시 이제 표기를 이렇게 하겠죠.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의 f.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 미분에서는 볼 수 없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y에 대한 편미분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가 뭔지 잘 얼른 와닿지가 않긴 하는데 이놈은 우리가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두 번 미분했으니까 제곱 이렇게 써주고 분모에는 dx 라운드 x 라운드 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기타 등등. 그리고 물론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죠.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도 예를 들면은 사실은 변수가 2개 이상, 2개가 넘는 3개다, 3개 이상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가 있고 그래서 x, y, z다. 이런 편미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편미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요거는 미분을 하는데 다른 거를 다 픽스하는 거죠. y, z, 기타 등등을 다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2개인 편미분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컨셉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런 편미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변수가 3개고 함수가 하나 있으면 4차원에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한계는 여기에요. 아까 이 그림에서 봤듯이 피겨 1.1 그림 1.1에서 봤듯이 함수로 우리가 이미 하나를 쓰고 있잖아요. 함수를 이미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변수가 또 2개가 있고 x, y 2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이 되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근데 이제 변수가 3개가 되면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림을 못 그려도 우리가 캘큘러스 미적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추상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기하학적 능력과 또 다른 대수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죠. 예를 들을까 말까 하는데 첫 시간이니까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합시다.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 이 비디오 녹화한 거를 잘 학습을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이나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특히 여러분들하고 지금 직접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기본 지식이 미적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남겨주시고 아니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을 할 테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안녕.